안녕하세요. 인천노년 맑은숲 한의원 진연호 원장입니다. 얼마 전에 안면마비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안면마비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렸는데요. 구안와사가 발생했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 영상을 꼭 참고해 주세요. 안면마비와 구안와사는 같은 말입니다. 무조건 침 치료를 받는 게 좋다고 한의원 가라는 영상이 아니라 당장 제가 안면마비에 걸린다면 그렇게 행동할 만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구안와사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뇌에 문제가 생겨도 안면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구안와사가 발생했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게 뇌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것인데 뇌에 문제가 생겨서 구안와사가 생기는 것을 중추성 안면신경마비라고 부릅니다. 반대로 뇌에는 문제가 없고 얼굴에 있는 국소적인 신경인 안면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라고 부릅니다.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중추성 안면신경마비는 뇌경색이나 뇌출혈처럼 뇌의 문제 때문에 생깁니다. 중추성 안면신경마비의 특징 첫 번째는 얼굴 외에 다른 곳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팔이나 다리의 감각이나 운동 능력에 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. 또는 대화를 하는 게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시야 장애가 생겨 갑자기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. 요약하면 몸에 힘이 안 들어가거나 감각이 떨어지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. 이런 상황이 오면 반드시 뇌 MRI를 찍어보아야 하는데요. 뇌에 문제가 생긴 경우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평생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중추성 안면신경마비의 특징 두 번째, 얼굴 마비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다입니다. 의외로 중추성 안면신경마비는 말초성보다 얼굴 마비 정도가 심하지 않아요. 흔히 이마 주름의 여부로 판단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중추성은 이마 주름이 잘 잡히고 말초성은 이마 주름이 잘 안 잡힙니다. 하지만 이건 마비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. 원래 이마 주름이 잘 잡히는 사람이 있고 잘 잡히지 않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도 하는 거죠. 저는 구안와사 환자분들을 많이 뵙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안면마비를 많이 본 저의 입장에서도 중추성이다 혹은 말초성이다 이렇게 100%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구안와사 환자를 본 적 없으실 거예요. 그래서 이마주름의 가능 불가능만으로 중추성 안면마비다 혹은 말초성이다 라고 판단하지는 마셨으면 합니다. 한의원에 가시던 병원에 가시던 일단 구안와사를 많이 치료해 본 곳에 가서 치료받아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는 크게 벨마비와 람세이언트 증후군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벨마비는 원인 불명이고 일반적으로는 과로, 스트레스, 찬바람 등의 자극 때문에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. 람세이언트 증후군은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 생깁니다. 람세이언트 증후군은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분들이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이러스가 활동하게 되면서 안면신경마비가 온 것을 말합니다. 이러한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의 특징은 첫 번째, 얼굴 이외에 다른 곳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입니다. 중추성처럼 팔다리에 마비가 생기거나 하지는 않아요. 반면에 귀 뒤가 찌릿하다던가 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귀나 귀 안이 계속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 두 번째, 마비 정도가 심하다입니다. 중추성은 이마주름을 잡을 수 있습니다. 반면에 말초성은 이마주름을 잡기 힘들 정도로 마비가 심해요. 심한 경우에는 눈이 아예 감기지 않아서 눈이 항상 충혈되어 있거나 음식을 먹을 때 입 옆으로 음식이 흘러내리기도 합니다. 아예 이오우 같은 발음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. 이런 안면마비는 초기에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신경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근육이 점차 기능을 잃어버리면서 위축되고요. 초반에 잘 치료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잘 치료받는 게 중요하고 또 빠를수록 좋습니다. 제가 올려드린 안면마비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법 영상에서도 나와 있듯이 스테로이드 약을 처방받고 침치료도 함께 받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. 이미 여러 논문이나 연구에서 두 가지 방법을 같이 병행하는 환자들이 가장 빨리 회복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잘 치료를 받으면 3주 안에 천천히 회복이 시작되고요. 보통 한 달 반 정도면 대부분 치료가 되고 남들이 볼 때는 안면마비가 생겼는지 잘 모르겠다 할 정도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. 내가 느끼는 감각 자체는 살짝 더딜 수 있지만 외관상으로는 회복이 될 수 있어요. 감각 저하가 남아있다면 증상이 발생하고 3개월 후까지도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근데 3개월이 넘어가면 후유증이 생길 확률이 많이 높아집니다.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의 후유증은 얼굴 비대칭, 눈이 잘 안 감기고 입이 잘 안 움직이는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. 이런 증상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인천노년 맑은숲 한의원 진연호 원장이었습니다.